예, 오늘자 키포인트 쌍끌이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부터 화면으로 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금리 인상 시장의 영향은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어떻게 시장 대응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요. 신고가 달리다가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잭슨홀 미팅은 커플란 총재가 한마디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덜어졌었는데 다른 연은 총재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보다는 9월 연준회의 때 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결국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잠깐 영향을 근데 미치죠. 이제 여기 결부되는 얘기가 정치 부담 때문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불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일단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일시적인 악재로 보고 있고요. 지수들 살펴보니까 중소형주 지수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었는데 1%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금 이 영향권이 있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선방을 했는데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가 빠졌고 테슬라 마이너스 1.4%, 페이스북 마이너스 1.1%, 빅테크주들도 대부분 약보합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 종목 중에서는 세일스포스닷컴 정도만 클라우드 업체죠. 2.7% 올랐는데요. 자동차주도 약세고 보잉이나 캐터필러, 트래블러스 이런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는 거. 금융주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달러 인덱스는 닷새 만에 반등했는데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유가도 4월 연속 반등을 했었는데 세게 반등했었죠. 소폭 내린 정도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1.354%까지 올랐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는 상해 차이나 A50 지수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어제 우리 시장 개장 초만 해도 잘 올라가다가 예. 대부분의 보도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화권이 훨씬 더 깊게 그게 영향을 더 많이 미쳤고 예. 그 중에서도 중화권 그 지수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게 상해 종합 지수, 그다음에 심천 지수. 근데 홍콩 항생 지수도 보는데 예.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수가 이 차이나 A50 지수예요. 이건 무슨 지수입니까? 이게 이제 FTS에서 개발한 건데 중국에서 제일 등치 큰 대표 종목들 50 종목들 뽑아갖고 이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지수예요. 그리고 예. 주의할 거는 상해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되잖아요. 예. 이 지수는 10시부터 거래가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지금도 이 지수가 연중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2%, 3%는 쉽게 빠지고 이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이 지수는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은 심리가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장중에 계속 이 지수는 한 번씩 시장 보시다가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제 한은의 금통위도 사실 한 10시 정도에 열렸는데 중국 증시도 10시 반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미묘하게 딱 그 기점으로 흔들려서 계속 금리 인상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락은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진단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쌍끌이 형님이 보시는 수급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저께 중소형주 중에서 쌍끌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 종목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윗단에 있던 종목이 한화인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세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HMM 파업한다 그러는데 주가는 잘 올라가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협업한다는 OCI 또 크래프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게임주가 주가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수급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종목들이 나왔어요. 예.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는 날아다녔고 반면에 코스피의 NC소프트하고 넷마블 같은 종목은 완전히 좀 수급도 꺾이고 이게 이제 신작 흥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좀 아주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데 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정말 NC소프트는 어제 외국 매도의 희생양이 아닌가 싶을 어마어마하게 정도로. 물량을 쏟아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작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네페스 마크라든지 HLB,
KH 바텍 정도가 이제 그 쌍끌이가 나온 종목인데 아까 저희 그 원인주 앵커 브리핑하는 모습 보면서 내 종목을 미리 보시고 좀 브리핑하시나. 오늘 그런가요? 겹치나요? KH 바텍을 들고 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7일 연속 사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닷새 연속 사주고 있는 종목이.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세게 샀고 이 회사는 주봉 차트 보면은 이번 주에 거래가 완전 폭발하면서 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폴더블 폰 얘기했는데 그 수혜주 한 종목만 꼽으라 그러면은 딱 KH 바텍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이른바 이제 폴더블 폰 힌지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폰에 납품되는 단가는 그전 단가랑 비슷하고 예. 이 회사는 그 힌지 부분에서 거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글로벌 그 폴더블 폰 SK증권에서 전망을 했던데요. 그 전망이 올해가 900만 대를 예상하는데 내후년에 3천만 대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 폴더블 폰 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도 뭐 새로운 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광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폴더블 폰은 접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힌다는 거는 경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첩이 힌지거든요. 그래서 이 힌지 중에서 원래 그 KH 바텍 하면 예전에는 휴대폰 껍데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힌지 기술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따먹을 수 있는 회사를 보고 있고 저 한기업 독점 납품입니까?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은 아까 샤오미 애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년에 폴더블 폰 분명히 이쪽으로 다 나옵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향으로 좀 고정됐던 게 다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온다 그래도 이 선도업체의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회사고 참고로 제 주변에는 폴더블 폰 교체하겠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애플 충성 고객도 변심하는 걸 좀 봤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지금 요번에 폴더블 폰이 예. 굉장히 좀 평이 좋고 주변에서 교체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물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주변 개인한테 물어본 사적인 뭐 여론조사지만 그런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주변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여쭤보세요. 그게 이제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KH바텍 오늘의 수급 대장주로 찍고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전격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네. 시장 어제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보셨는데 네. 그러면 중립 요소로 봐야 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나쁜 봤을 때?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에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과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예. 그에 앞서서 왜 금리를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은 8월 초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 베팅을 좀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험주도 얘기를 좀 많이 했던 편이고 특히 은행권에서 그 대출 중단한다, 이금융권에서 중단한다 얘기 딱 나오는데 금리 인상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금리 인상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놨다. 그러니까 이제 금통일 니네들이 금리라도 인상을 해라 이런 그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가장 같고 강했죠. 예. 그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 원 넘어갔고 서울에는 11억 원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늘어나야 되는데 한시적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물가 부담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2.7% 7월 달에 2.7%까지 올랐는데 5월 달에 2.7% 올라왔던 거랑 얘기가 틀려요. 왜냐면은 5월 달에는 기저효과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5월이랑 비교해서 물가가 이만큼 뛰었는데 작년 7월이랑 비교하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엔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원인주 앵커는 뭐 어디다 쓰셨어요? 저요? 네. 저는 주로 우리 집은 고기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완전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운동했던 것 운동. 같아요. 예. 어쨌든 소비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
이 그 재난지원금을 그 지급 이제 되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물가 부담이 높은데 물가가 더 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올해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을 그 전에 1.8%였는데 2.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이고 마지막에 이제 가계부채 부분인데요. 가계부채 심각하죠. 사실 뭐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악재. 이걸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권 위험은 그다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위험자, 고신용자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은행권에서 하기 때문에 생계형 대출이 아니고 생활자금 대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투자자금 대출이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시장 시나리오는 4분기 정도에는 한 번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2010년 7월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2017년 11월 말에 이제 금리를 두 번 그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대략 한 달 넘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수가 쭉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8%, 4%까지 올라갔었고 예. 2017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그 D 플러스 10일이 지나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금방 회복이 됐죠. 빨간 선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했을 때 기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별로 영향은 없었고 사실 금리를 과거에도 첫 번째 인상했을 때는 영향이 없고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하면서 물이 익었을 때 시장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생리고요. 두 번째 질문, 은행주 보험주 사야 되냐? 저는 예.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예. 똑같이 2017년 11월의 말을 기준으로 업종 지수가 좀 그 뭔가 명확하지 않았고 삼성화재하고 KB금융 주가를 좀 봤거든요. 아까 2017년 그 이후에 코스피가 빠지지는 않았는데 크게 오르진 못했죠. 근데 얘네는 최대 1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달 내로. 그러니까 한두 달 내로.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한 이후에 지금이라도 담아도 되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 뭐 지금 시장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 뭐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신 네,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아니다라는 시장 거시적인 상황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